이런 정교함은 사실 윌슨의 덕목이겠죠. 이 리렌틸리스 800의 어마어마한 정말 병강세 같은 힘. 저희가 윌슨 알렉스 V는 한 번 했어요. 그때 나그라 HD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애니버서리 턴테이블하고 그때 이제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레퍼런스 턴테이블도 하고 뭐 릴테이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알렉스 V에 대한 설명은 전혀 못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윌슨 더 와트퍼피 했었죠. 되게 좋았어요. 그죠? 볼더 861 그 조그만 파워앰프에 저희가 이제 윌슨 스피커를 거의 다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알렉스 V가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아닐까. 그 위에 이제 크로노소닉 XVX나 웹 마스터 크로노소닉은 그거는 전용룸을 전제로 하지만 그냥 거실에 놓을 수 있는 스피커로는 알렉스 V가 제일 큰 사이즈. 요 밑에 이제 알렉시아 V가 있고 그 밑에 샤샤 V가 있고 요번에 이제 나온 더 와트퍼피가 있고요. 그래서 알렉스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알렉스 V가 나오면서 윌슨이 제가 알고 있기로 알렉스 V가 아들 데럴 윌슨이 만든 첫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가 나오면서 윌슨의 어떤 그 디자인 컨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게 알렉스가 아닐까. 그래서 알렉스 V가 이제 2022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V 머터리아를 아마 처음 쓴 건 모르겠는데 요새 이 V가 V 머터리얼의 약자죠. 그래서 우퍼 상부에 진동 흡수가 좋은 물질을 써서 저렇게 만든 거죠. 5의 5 스피커예요, 진짜. 그죠? 그래서 트위터가 1인치짜리 트위터. 그리고 이게 5와 4분의 3인치짜리 미드레인지, 미드 하이가 되겠죠. 미드로우가 7인치짜리. 이게 쿼드라 매그 드라이버 그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퍼 하나가 10.5인치 우퍼, 그리고 하나가 12.5인치 5웨이 5 스피커예요. 되게 잘 없는 구성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피커 웨이를 여러 개로 나누면 좋아지는 게 뭐냐? 중역이 좋아집니다. 물론 저역도 좋아지고 고역도 좋아지지만 제일 많은 소리가 들어있는 게 중역대고 에너지가 제일 센 게 중역대다 보니까 그 사람 귀가 또 제일 잘 듣는 게 중역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역이 훨씬 깨끗해지는. 그래서 오늘 소리가 그렇게 난 거는 알렉스 V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파워앰프 좋아야 됩니다. 알렉스에 비해서 알렉스 V가 최소 임피던스가 훨씬 높아졌대요. 그래서 2옴이랍니다. 알렉스는 1.5옴까지 떨어져요. 1.5옴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앰프를 해먹을 수도 있는 전원부가 부실한 2옴까지 떨어지는데 아까 그 정도의 음량을 냈다? 이거 하긴 뭐 얘한테는 뭐 웸 크로노소닉이 와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2옴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되게 멋있죠. 이거 떨어질걸요? 이렇게 세팅하기 좋으라고 되게 멋있게 이거는 이제 세팅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디자인이 멋지죠. 사실 소유욕을 부르는 그런 디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걸 이제 개방형 아키텍처 겐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겐트리를 이용해서 저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취 위치에 따른 거리, 높이 이래 갖고 거기 보면 레벨 조정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보면
각도가 다 달라요. 윌슨의 자랑 타임 얼라인먼트예요. 그러니까 트위터 미드 하이 미드로, 그다음에 우퍼 하이 우퍼로를 전부 다 딱 청치 위치에서 모든 거리가 같게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자, 어쨌든 대형 시스템이니까 대형 시스템에 걸맞는 전람회의 그림 한번 들어볼게요. 전람회의 그림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리카르도 샤일리하고 로얄 콘체르트 게보 오케스트라 녹음인데 이런 공간감이요. 그리고 정말 소리가 여유 있게 나오죠. 아주 큰 붓으로 이렇게 쓰는 느낌. 이게 이제 대형 스피커 대출력 파워가 주는 음악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쾌감이겠죠. 그래서 뭐 윌슨 스피커는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렸어요. CSC,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 트위터. 이 최초로 투입된 스피커가 이제 알렉스 V에서 아마 최초로 사용된 걸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보면은 이제 아무튼 타임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그거를 지금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딱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미드레인지가 샤샤 V에도 썼고, 이게 아마 크로노 XVX에서 처음 채용된 쿼드라 매그 알리코 자석을 쓴 미드레인지, 그리고 CSC 트위터, 그리고 10.5인치하고 12.5인치 저 우퍼를 동시에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클로저에 최적화했고, 알렉스에 비해서 V로 넘어오면서 이제 내부 용적도 16% 정도 커져서 지금 보면 저역이 흐트러짐이 없죠. 굉장히 잘 절제된 초저역이 정말 깨끗하게 밀려 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알렉스 V가 나오면서 새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윌슨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유닛이 됐든 뭐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면 구성 모델에 급수에 상관없이 다 써주는, 그죠? 그래서 이 트위터도 더와트 퍼피에 얘도 쓰였고 얘도 쓰였고. 근데 알렉스 V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스테인레스 스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스틸과 V 머터리얼을 조합한 바닥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알렉스 V에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샤샤 도우에서 처음 등장한 윌슨 오디오 바인딩 포스트도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가진 골드러그,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모든 스피커에서 쓰는, 아무튼 그런 어떤 2022년도에 알렉스 V가 나오면서 윌슨 오디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알렉시아 V가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샤샤 V가 나왔고, 그리고 50주년 기념해서 이제 더 와트 퍼피가 올해 나왔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거 신청곡인데요. 페이퍼 타이거, 이거 신청해 주신 분. Just like a paper tiger, torn apart by idle hands, through the helter-skelter morning, fix yourself when you still can.
more ashes to ashes. No more cinders from the sky. And all the loss of creation, tell a dead man how to die. Deserts down below us, and storms up above. Like a stray dog gone defective, like a paper tiger in the sun looking through a broken diamond. 오늘 이런 전체적인 사운드가 결국에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 간에 조화겠죠. 뭐 하나가 특출나게 좋다든가 뭐 하나가 특출나게 안 좋으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대단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대표급이 나온 거죠. 스피커의 윌슨 오디오, 앰프의 단다거스티노, 그것도 리렌틀리스의 MSB의 셀렉트 하면서 엄청난 체급을 가진 기기들이 나와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룬 대단한 시청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노래를 한 2곡 정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청곡인데요. 코디스 살디바 넘버 4, 넘버 12, 판당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컴포저 작곡자들 하는데 이게 보케리니 그죠? 기타와 현을 위한 오중주곡에 있는 판당고, 이것도 되게 멋진 곡이죠. 이런 공간감, 그죠? 음원에 들어있는 소리를 그대로, 그리고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없어요. 아키 사이즈 그대로 다시 싹 작아져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대출력 파워하고 이제 대형 스피커를 쓰면 간혹 약간 이 모든 걸 이렇게 큰 붓으로 그리려는 그림. 왜냐면 음악에 따라서 페나로 표현될 음악도 있는 거고, 붓타로 표현될 수도 있고, 붓도 작은 붓도 있고 큰 붓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크니까 뭐 바이올린이 비올라처럼 나온다든가, 비올라가 막 첼로처럼 나온다든가, 첼로하고 콘트라베이스가 구분이 안 되든가 이럴 위험이 있는데, 이런 정교함은 사실 윌슨의 덕목이겠죠. 이 리렌틸리스 800의 어마어마한 정말 병강세 같은 힘, 그리고 말씀드린 이 프리앰프의 해상력을 비롯한 엄청난 능력. 진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리렌틸리스 프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나폴리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폴리라는 곡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관악기가 배음 구조가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배음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쉬운 게 첼로가 제일 쉽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피아노가 어렵고, 관악기류가 어렵죠. 특히 관악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밀도, 어떤 그 세츄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 텍스처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보면 그죠? 그리고 리듬감이 되게 좋은 느낌. 그리고 이 제니퍼 원스 이 음악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유려하다고 그래야 될까? 아주 음의 표면이 매끈한 느낌까지. 근데 지금 제니퍼 원스를 들으면서 느낀 건 기존에 들었던 여러 음악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리버티를 생각하면 제니퍼 원스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음악마다 들어있는 음색이 얼마나 그대로 그 색깔로 나오느냐,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 시스템이 대단히 뛰어나고, 물론 음의 폭이 넓어야겠죠. 돈이 얼마짜리고. 이것도 하나에 이게 얼마더라? 270kg인가 그래요, 한 덩어리에. 패킹 무게가 650kg인가? 이거 조립하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K1에서 와서 다 조립을 해준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대형 시스템이니까 그에 걸맞는 소리가 나겠지. 막연히 그렇게 보기에는 얘가 너무 다채로운, 다재다능한. 그러니까 조그만 음악에서는 한없이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교함부터, 아까 뭐 솔직히 메탈리카도 그렇고 정말 이런 대형 시스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서 틀은 음악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운드 프레스요. 음압을 들려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오늘 400회 기념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가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시청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